콘서트 김희영의 동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영입니다. 정말 이 한옥에서 이렇게 가야금소리죠 들으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남과 북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조촐하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라디오 광고에 나오는 말이래요. 정말 음악이라는 것은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과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마음으로 함께 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남북의 음악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애잔하다는 느낌이 났는데 제 느낌이 맞나요? 네. 정말 이 바이올린 소리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해금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이 박성진 씨가 근데 저 소해금 악기가 약간 사람 모양을 본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좀 이렇게 여자 비슷한 악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악기가 그 남자들이 하는 악기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악기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어릴 적에 좀 이렇게 여자들처럼 생겼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이 이 악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얼굴 벌고 너는 이 악기를 해라 하고 해서 제가 이 악기를 했는데. 아니 음악적인 재능이 아니라 얼굴 보고 한다고요? 북한은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데려가니까 아무래도 음악적인 그런 거는 보질 않고 네. 조금만 보는 거죠. 할 수 있냐 안 하냐. 그래서 잘하면은 대성하는 거고 그렇죠. 못하면은 네.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못하면은 그 학교에서 내보내요. 정말 네. 마음이 아프겠네요. 그런 그래서 학생들은요. 예. 예술대학 간 사람들 중에서 네. 기량이 뛰어난데 얼굴이 못생겼으면은 쟨 백으로 들어왔어 하고. 북한도요? 네, 얼굴은 이쁜데 기량이 없으면은 그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와서 연습을 안 해서 안 해내기 때문에. 그건 노력 부족. 네, 노력 부족으로 이렇게. 와. 그럼 우리 박성진 씨는요? 저는 어릴 적에 비주얼도 괜찮았고 연주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탈북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으세요? 사실 그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북한에서 뭐 못 먹고 못 살고 또 혹은 또 자유를 갈망해서 또 혹은 또 뭐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제 한국 음악을 좀 많이 이렇게 좋아했어요. 어떤 음악이요? 소녀시대? 그때는 아니었어요. 맞군요. 그런 분도 있을 그때만 해도 아마도 트로트 노래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 평양에서 사셨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해 오셨는데 정말 이제 한국 사람 다 되셨어요. 대한민국 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 분들도 평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북한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서 혹시 아는 분 있으시면요. 손 들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박성진 씨가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북한에서 영웅이 되고 싶다면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돈 대신 땡땡땡을 갖고 온다. 뭘 갖고 나오면 영웅이 될까요? 저기 노란 옷 입으신 분. 네, 네, 예, 말씀해 보세요. 김일성 사진? 박성진 씨 맞나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불이 났다 하면은 만약에 초상화 김일성의 김종일이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 초상화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매 집마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곳이 타면은 그 집안은 이제 추방당하는 거예요. 뭐 혹은 정치봉시용처럼 쫓고 가야 돼요. 사진 태웠다고? 네, 사진 태웠다고. 내 잘못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뇌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집안에 온 모든 것들이 다 타도 무조건 초상화를 먼저 건져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은 북한에서 군인들이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빨치산 할 때 백두산에서 빨치산을 할 때 무슨 구호나무를 쏘놨대요. 근데 제가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구호나무가 까다리는지 40년 동안 그 나무들은 크지도 않은가 봐요. 네. 어쨌든 구호나무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거기다가 뭐 일제 타도 뭐라고 쓴 글인데 그게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군인들이 15명들이 그 구호나무가 탄다고 네. 다 그거를 잡고 15명이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산 사람이 딱 여자 한 분이 살았어요. 네. 온 얼굴부터 온몸에 다 화상을 입어서 그분이 이제 군대 군인들한테 다니면서 이제 그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로 그 구호나무 나무를 지켰기 때문에 그 여자는 영웅이 된 거죠. 아부, 아처, 뭐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난무하는 네, 그런 네, 사회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박성진 씨 조금 이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더 특별한 손님입니다. 얼마 전에 탈북 영화예요. 영화 48m를 만드신 감독이십니다. 우리 민백두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48m 감독 민백두라고 합니다. 영화 48m 제목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48m는요, 우리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압록강의 폭이 48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 강을 건너면서 일어나는 그 실화적인 얘기를 영화로 담은 감독님이세요. 이 48m에 관한 얘기 사실 많은 분들이 참 아파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탈북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영화 앉아도 되는 겁니까? 네, 앉으세요. 이 영화 48m에서 말하는 그 48m라는 것은요, 그 북한 양강도 해산이 있어요. 그 양강도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북한에서 새로 생긴 행정구역이 이제 자강도하고 양강도인데요. 양강도가 왜 양강도냐면 압록강, 두만강이 만나는 도가 양강도입니다. 그래서 두 강이라 해서 양강도인데 그 양강도 해상과 저기 건너편 중국 창바이현, 장백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 백두산을 올라가는 중국 루트가 시작되는 곳이 그 장백현입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의 폭이 48m고 이 48m가 그 북한 분들이 탈북을 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는 그 탈북 루트가 되는 이제 강의 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48m가 전부 북한이 아닙니다. 24m까지만 북한이고요. 25m부터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25m를 넘어가면 북한 쪽에서 사격을 하거나 이분들을 잡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총으로 사살을 한다거나 강제로 이제 끌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그 양강도 해상에 있는 48m 되는 압록강 폭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압록강 48m를 넘어서 탈북하신 분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한 10분 중에 몇 분 정도 성공하시는 거죠? 그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시기가 1995년부터인데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탈북을 하셨다가 강제 복송당하신 분들이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분 중에 한 분만 탈북에 성공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강제 복송 당하시거나 아니면 중국,
아니면 해외로 다 떠돌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탈북에 성공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남한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탈북하면 일단 중국으로 가니까요. 취재하면서 알게 된 탈북 과정의 좀 뒷얘기라고 할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 이제 그 보위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북송돼가지고 이제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원래 들었던 그 탈북자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수위를 좀 낮췄어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북송을 당하게 되면 보위부에 잡혀가는 즉시 남자고 여자고 전부 싹 홀딱 벗겨버린답니다. 그리고 강목으로 무조건 두들겨 팬대요. 그래서 눈물, 콧물, 그 다음에 똥오줌 다 지릴 때까지 팬답니다. 그 이유가 남자나 여자분들이 이제 학문이나 성기 안에 그 달러 같은 걸 숨기고 넘어왔을까봐 그렇게 고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화국을 벌인 반역자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탈북에 성공을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넘어오셔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제가 그 인터뷰를 하던 중간에 알게 된 모녀가 있는데 그 모녀가 딱 세상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넘어오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하신 거예요. 엄마 따로 딸 따로. 딸은 16살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딸이 어떻게 이제 중국 그 인신매매 당한 데서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 전역을 뒤져가지고 3년 만에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그 엄마를 만났는데 벌써 중국 사람 사이에 깐나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은 호구라고 해가지고 호적을 여자 호적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탈북하신 분이니까 여자분 호적 없죠? 호적이 못 올리니까 얘도 없죠? 원래 딸도 없죠? 그러니까 셋 다 엄마는 새로 난 아기 때문에 여길 떠나지 못하고 엄마하고 동생이 여기 있으니까 이 친구도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거민증이라고 우리나라 따지면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거 중국 걸 사가지고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엄마를. 그래서 월급을 갖다 주면 또 이 집이 또 찢어지게 가난해요. 거기다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48mm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어떤 장면일까요?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고 뭐 안 보신 분들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 받아서라도 꼭 봐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저도 가끔 다운 받는데 맨 마지막 장면 보면 그 압록강을 이제 탈북자들이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진짜 압록강은 아니고요. 충북 제천에 있는 주천강이라는 곳에 가서 찍었는데 그 강도 좀 아이러니한 게 반은 충북 제천이고요. 반은 강원도 영월이에요. 그 폭이 진짜로 48m 자기가 가지고 재가지고 찍었습니다. 그 폭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영화상 보면 거기가 물이 막 세게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봄에 찍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때 2월 달이었고요. 그날 날씨가 영하 8도였어요. 거기에 물살이 세가지고 이제 안 얼었을 뿐이지 그 위는 전부 다 얼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12분이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데 12분 중에 8이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전날 스태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영화 찍다가 사람 죽이겠다. 이거 쇼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얼음 위로 가자. 물로 가자. 뭐 별 고민을 다 하다가 결국 배우들 동의하에 이제 거길 건너는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먼저 한번 건너봤습니다. 정말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8도. 예, 영하 8도인데. 근데 보통 그 두만강이나 그 해산 쪽이나 이제 압록강 그 건너오시는 분들은 영하 15도 막 이 상태에서 거기 건너오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슈퍼바이저 하느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북한 대사라든지 세트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점검해주는 북한에서 탈북한 20살짜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밝고 명랑한 친구였는데 그 장면 찍는 날 그 강을 이렇게 멍하니 보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감독님 제가 꼭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래서 찍고 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야, 너 저렇게 추운 데를 어떻게 건너왔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추운 줄도 몰랐어요. 무서워서. 두만강은 자기 목까지 잠기는 데를 건너왔답니다. 그 친구는. 근데 그 강을 건너는 동안 한 번도 춥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뒤에서 총을 쏠까봐 그 공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춥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중국으로 완전히 건너와서 갈대밭 속에 몸을 숨기고 저쪽을 돌아보니까 아 살았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죽더라는 겁니다. 여기 넘어오신 탈북자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에서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했다. 꼭 보십시오. 네. 지금 저 뒤에 보면은요, 이 북한의 그 실상들을 담은 그런 화면들 준비해서 사진으로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정말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겉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얘기 들어도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48m에 24m죠. 24m만 건너면은 그때부터 중국 땅이라고 하네요. 24m 정말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서 탈북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 공감 토크 콘서트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북 공감 토크 콘서트 김희영의 동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8월에도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싶은데 열린 북한 방송 페이스북으로 연결하셔서 친구 맺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초대권 같이 나누면서 자리